네, 요즘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이슈가 마구 쏟아집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 얘기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이슈까지 쏟아지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토론사무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 봅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울었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울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의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나온 얘기입니다. 이 압수수색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종훈 박사님 먼저. 네,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조금 뭐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정치적으로 어찌됐건 과했다. 이제 네. 야당 당사기 때문에 그 뭐 갖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 같은 게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만약에 검찰 쪽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용 부원장이 뭔가를 이 당사에 있는 자기 쓰는 책상이라든가 뭐 PC라든가 이런 곳에 뭐 비밀스러운 뭔가를 숨겨놓은 것이 거의 뭐 확실했다면, 네. 그러면 뭐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숨길 새가 있었겠냐는 얘기는 있지만 뭐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결국은 검찰이 향후 이제 수사 뭐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서 확보한 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때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압수수색이 절실히 필요했던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건지, 그거는 그 단계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지금 단정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박 의원님. 그 검찰은 어쨌든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더욱 압수수색을 강행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국회 제1당인 야당에 네.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과거 같으면은 이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나 판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네. 그렇다고 일체 검찰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권과 공유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만 없다 뿐이지 네. 제1야당의 당대표를 그리고 당사를 저렇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가 거기에 있었는지는 그건 뭐 알 수 없죠. 네. 검찰이 어쨌든 파일 4개 정도를 네, 그렇다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복사를 해갔다고 하니까 그 파일에 얼마나 이번 수사에 유의미한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담겨 있을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 방식도 좀 이례적이었어요. 네. 지난번에 1차 한번 막힌 이후에 출근 시간에 사전에 어쨌든 압수수색임을 고지하거나 밝히지 않고 네. 8층까지 그냥 올라가서 8층에서 대치를 하다가 이제 변호인 입회에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막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칫 이제 법 집행에 불복한다. 네. 이런 역풍이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하에 또 제한적 범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영장이 네. 민주당사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고 네네. 김용 부원장이 썼던 책상과 PC 정도를 압수수색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결과는 봐야죠. 거기서 네. 얼마나 뭐 의미 있는 단서가 나왔을지는. 지금 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인 상대자 이재명 대표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고 대통령이 일정 정도 지금 이런 압수수색 상황에도 뭔가 관여 혹은 뭐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뭐 과거의 전례로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민정수석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검찰 수사 상황도 수사에 대한 개입을 설령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네. 보고는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뭐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대통령도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조차도 네. 뭐 안 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단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보자면 뭐 과거에 그런 어떤 일종의 관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교감 없이 이런 일을 이렇게 감행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추측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정무수석실은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야당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고나 이런 게 이루어졌고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대통령도 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루어진 게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현재 야당의 추정인 거고요. 예. 뭐 그거는 뭐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누구도 뭐 어느 쪽이다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물증이나 증언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종훈 박사님 정도의 내공이시면 이런 답변을 주실 수 있는데 이제 방금도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디테일까지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했거든요. 이 네. 정도 디테일까지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됐다. 즉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조율을 안 하면 더 문제예요. 네.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제1야당 대표를 저렇게 정면으로 칼을 겨눈 수사를 하는데 그게 공유나 보고나 이런 게 없이 한다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네. 앞으로?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은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별로 필요 없어요. 네.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제 검찰권을 컨트롤해야만 할 네. 그런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뒀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그 자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정치인보다 검사에 가까운 분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측근이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굳이 거추장스럽게 또 이런저런 논란을 빚으면서 민정수석실 같은 걸 둘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했던 거고 다만 이제 그러면 검찰과의 이런 상황에 대한 공유나 교감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고 모르죠. 네. 그게 뭐 법률비서관실을 통해서 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뭐 직보를 할지 네. 아니면 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짐작컨대 이런 일이 이 정도의 수사 강도와 또 수사 대상을 가진 일이 대통령의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이 교감과 그다음에 재가 없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울먹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본인으로서는 뭐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의 표현이었을 텐데 중요한 건 울먹임이 아니죠. 네.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 얘기한 대로 한 점 거리낄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검찰을 수사를 통해서든 혹은 네. 뭐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검찰이 과거에도 뭐 있는 사건도 지우고 없는 사건도 만들고 그랬던 검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상황인 것만 분명하고 네. 또 당내를 향해서 지지층을 향해서 일종의 결집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결국에는 실체가 뭐냐 진실이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당력을 모아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결과가 뭐냐 네. 진실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울분에 가까운 좀 결집의 메시지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뭐 그러실 것까지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용감한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네. 예. 그리고 뭐 이번 의혹 관련해서도 본인은 뭐 단 1원도 네. 받아서 뭐 선거 자금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무죄를 지금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싸울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뭐 보좌관이 그때 뭐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네네, 문자 보내서 뭐 요즘 이제 문자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요즘 거의 이제 전쟁 국면 아닙니까? 뭐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야당 대표께서는 좀 더 의연하시고 굳건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평소같지 이거는 않은 모습보다는 강한 글쎄요, 모습. 아주 뭐 네. 정치적으로 조금 좀 약간 악의적으로 살짝 해석하자면 네. 이것도 약간 좀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네. 일종의 여론전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표현보다는 말씀하셨던 진짜 실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4284님, 민주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양새로 비춰진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부원장 자리를 압수수색했죠. 자, 이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금 이제 20일 날 풀려나면서 계속 언론사들이 그분의 발언과 입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좀 검증도 필요하고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굉장히 포털을 위주로 막 쏟아지듯 발언만 따옴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좀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는 모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본인은 나는 회유 같은 거 안 당하는 사람이다. 뭐 검찰이 진솔하게 대줘서 나도 진실을 말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야권에서는 방어적으로 뭔가가 있냐. 뭐 플리바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박 의원님 먼저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언론의 취재상이 너무 과열돼 있는 데다가 유동규 씨의 얘기를 너무 여과 없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과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유동규 씨가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언론에 하고 네. 있는데 그중에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새로운 팩트는 없어요. 네. 그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감정이 섞인 그런 레토릭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보도 가치가 그렇게 높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물론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언론 앞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 알 거다라는 네. 식의 얘기라든지 또 그동안의 정진상 뭐 등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형제 같았던 사람들, 믿었던 네. 사람들 그러나 본인은 배신당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유동규 씨가 처해 있는 처지는 좀 절박하죠. 지금 네.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네. 이대로 가면은 특가법상 배임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네네.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게다가 유동규 씨가 작년 12월에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8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네. 뇌물수수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얘기되는 8억 4,700만 원하고 거의 유사한데 결국 최근에 검찰이 수사팀을 재편하면서 네. 다시 수사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한 성격 규정을 다시 한 게 아닌가. 대선 자금으로. 예, 그렇게 보이고 그와 관련된 진술을 유동규 씨가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돈을 준 사람과 줬다는 시점이 잘 안 맞아요. 그 당시에는 2013년 무렵에 3억 5천을 받았고 작년에 2021년에 네. 김만배한테 5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 남욱을 시작으로 변호사. 또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까지 4차례에 걸쳐서 뭐 8억 4,700만 원을 네. 줬다. 이게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동규가 혐의를 받았던 그 뇌물의 그 금액과는 별개의 금액인지 이게 좀 분명치가 않아요. 막 섞여 있거든요. 팩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갈라서 봐야 될 것 같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뇌물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으면 이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돼서 10년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예.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자금으로 봐서 그것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면은 그건 5년 이하의 형을 받거든요. 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형량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네. 그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게 이제 검찰의 과연 회유나 협박이냐 아니면 검찰의 수사 기법이자 기술이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갑자기 심경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심경 변화의 원인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뭐 어찌됐건 이제 뭐 제가 보건대 최근 반응을 보게 되면 뭐 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이 야단인데 네. 큰 돌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뭔가 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뭔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뭐 추가 폭로는 충분히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가 보건대는 처음에는 본인이 다 떠안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내선에서 이거를 다 가능하면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수사받고 뭐 변호사들하고 상의도 했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더 큰 중죄를 지금 받게 생겼구나. 그런데 나머지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멀쩡하고 나 혼자 그걸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게 좀 상당했던 거 아닌가 싶고
검찰은 전 뭐 회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뭐 요즘 같은 때 뭐 회유 그런 게 좀 통하나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증거들을 이제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 뭐 계좌라든가 이런 거 다 당연히 다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보고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진술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거짓말하겠지만 계속 이제 추궁받다 보면 거짓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당연히 이제 형량에 대한 얘기도 우리나라에 뭐 공식적으로 플리바게인은 없다고는 하지만 네. 뭐 그 피고인들이 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충 몇 년형 받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검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큰, 그래서 본인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범으로 이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 이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뭐 벌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처벌을 받아 자기가 형을 살더라도 뭐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도 완전히 네. 뭐 그 포기한 채 그야말로 형으로 그냥 남은 여생을 다 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뭐 이 사안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검찰이 운전대를 돌린 것인지, 이동규 개인이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라든지 상황 판단을 통해서 핸들을 튼 것인지, 진술이 아닌 실체적 증거가 더 보강된다면 이제 더 명확해지겠죠.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